안녕하세요. 최봉균입니다. JPA 기초 네 번째 영상, 엔티티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엔티티를 매핑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미 우리 앞에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 그 예제에서 별 설정 없이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기본적인 애노테이션만 사용하면 매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애노테이션 몇 개 안 돼요. 먼저 add entity 애노테이션이 있는데 이 애노테이션은 엔티티 클래스에 설정을 하게 되고 필수예요. 그리고 add table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했고 매핑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할 때 사용했죠. 그리고 식별자하고 매핑하기 위해서 add id 애노테이션을 사용했고 컬럼명을 지정하기 위한 용도로 add 컬럼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예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제 열거 타입, 민용 타입을 매핑할 때 enumerated라는 애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atemporal 이 애노테이션을 사용했었고 또 스펙에는 addBasic 애노테이션도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 atemporal 같은 경우는 java.util-date나 캘린더를 SQL DB 쪽에 데이트나 타임스탬프나 이런 것들하고 매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자바 8이 나오면서 로컬 데이트, 로컬 데이트 타임, 로컬 타임 이런 시간하고 날짜 관련된 타입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아요. 저도 템포랄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직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테이블 애노테이션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테이블 애노테이션을 생략하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테이블 이름의 매핑을 하고요. 테이블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싶으면 네임 속성을 추가하면 되고 또 두 개의 속성이 있어요. 카탈로그하고 스키마 속성이 있는데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MySQL 이런 종류의 그 DB명을 명시적으로 적고 싶을 때, 지정하고 싶을 때 카탈로그를 사용하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키마를 사용하잖아요. 그 스키마 이름을 또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할 때 이 스키마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처럼 애노테이션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제 클래스에 적용하는 거죠. 테이블만 붙인다거나 혹은 생략을 하면 클래스하고 동일한 이름의 테이블을 사용하고 테이블 네임 이걸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카탈로그, 스키마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enumerated annotation은 열거 타입을 매핑을 할 때 사용하는데 이 enumerated 열거 타입의 값으로 enum 타입을 줄 수 있어요. 그 enum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트링이고 또 하나는 오디널인데 스트링을 사용하면 enum 타입의 값 이름을 저장을 하고요. 오디널을 값으로 사용하면 enum 타입의 그 값의 순서를 저장해요. 그래서 요 밑에 만약에 그레이드라는 열거 타입이 있는데 이 그레이드라는 열거 타입의 S1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을 때 DB하고 매핑을 했을 때 enum 타입으로 스트링을 주면 S1이라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고 오디널을 값으로 주면 0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오디널은 숫자 타입 컬럼에 매핑을 하게 되고 스트링은 문자열 타입 컬럼에 매핑을 하죠. 오디널 타입은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열거 타입의 그 값의 순서는 실제 저 코드상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변경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그레이드 코드에서 S1, S2, S3이 있는데 앞에 S0을 넣으면 갑자기 순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바뀌는 값이라서 오디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핑 설정 예를 한번 작성해 봤어요.
호텔이란 클래스가 있는데 매핑 대상이니까 엔티티 애노테이션을 붙였고 다른 클래스 이름하고 다른 이름을 가진 테이블에 매핑하기 위해서 add table annotation을 사용했고 네임 속성을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호텔 밑줄 인포라는 테이블에 매핑한다고 설정했어요. 식별자와 매핑할 필드에다가 add id 이제 붙였고 또 id가 아니라 호텔 id라는 컬럼에 매핑하기 위해서 컬럼 애노테이션을 사용을 했어요. 그 밑에 네임 같은 경우도 컬럼 이름은 nm인 거죠. 그래서 컬럼 애노테이션을 사용했고 이어는 컬럼 애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동일한 이름을 가진 컬럼 이어 컬럼에 매핑이 됩니다.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열거 타입이어서 enumerated 애노테이션을 사용했고 열거 타입의 이름을 값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enum type.string을 값으로 설정했어요. 그 밑에 created 동일한 이름의 컬럼에 매핑 될 거고 last modified 같은 경우는 modified라는 컬럼에 매핑을 하는 거죠. 참 뭐 별거 없죠. 네, JP는 참 별거 없어요. 참 사용하기 쉬운 것 같아요. 엔티티 클래스 이 엔티티 클래스는 좀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일단 스펙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add entity 이 애노테이션 적용해야 하고 id 애노테이션 적용해야 합니다. 식별자하고 매핑하기 위한 대상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자가 없는 기본 생성자가 필요하고요. 그 기본 생성자는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여야 해요. 하이버네이트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으로 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는 해줍니다. 보통. 하지만 이제 스펙상으로는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여야 한다고 지금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상위 클래스여야 해요. 중첩 클래스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이 엔티티 클래스는 파이널이면 안 됩니다. 접근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접근 타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DB하고 매핑할 때 그 값을 저장하거나 읽을 때 필드를 사용하는 방식 이게 하나가 있고 이제 필드 접근이죠. 또 하나는 gett어나 set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매핑할 값을 읽어오거나 설정하는 방식 그거 이제 프로퍼티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두 방식 중에 뭘 사용하는지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기본적으로 id 애노테이션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설정이 되는데 id 애노테이션을 필드에 붙이면 필드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getter 메소드에 붙이면 프로퍼티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add access 애노테이션이 있는데 이 애노테이션을 사용하면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클래스 수준에서 add access access type.property라고 하면 클래스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property 접근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개별 필드에 이 필드는 뭐 프로퍼티 방식을 사용할 거야 또는 뭐 클래스 수준에서 필드 방식을 사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add access annotation을 사용해서 접근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필드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요. 그 이유를 들자면 불필요한 세터 메소드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주요 매핑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add entity, table, id, column, enumerated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entity 클래스가 갖는 제약, 기본 생성자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몇 가지 제약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접근 타입에는 필드 접근과 프로퍼티 접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필드 접근을 선호하고요. 다음 영상은 엔티티의 식별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